안녕하세요.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습기하고 미세먼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해요. 가습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가 나오나요? 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전 편 찍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요즘 공기청정기 많이 쓰죠.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공기청정기는 굉장히 큰 집에 부유한 가정에만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이제 그런 게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그때도 스모그 심했고요. 황사도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어쨌든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아이들이 예전처럼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공기에 대해서.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쓰는데 문제는 이제 습도를 맞춰야 되니까 가습기도 쓰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놔두니까 이게 갑자기 수치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이러면서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돗물 대신 정수기물도 넣어보고 생수도 넣어보고 가끔 실험하시는 분들은 증류수도 넣어보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치 비율을 이렇게 보면서 이거 가습기에서 미세먼지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우선 가습기 종류를 좀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요. 가습기는 끓여서 나오는 가열식 가습기가 있고 자연기화하는 에어워셔 방식, 자연기화식 가습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초음파 방식 가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이 좀 있어요. 가열식은 뜨겁게 이렇게 가습이 끓여서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서 보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대신 이제 보글보글하는 끓는 소리도 들리고 전력 소모도 많다라는 단점이 있죠. 반대로 또 끓여서 나가니까 세균 걱정 없이 쓰실 수도 있지만 물이 끓다 보니까 하얗게 백화현상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장단점이 좀 고르게 있어요. 에어워셔는 대략 한 50% 습도 올릴 때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습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실내에 적신 수건을 널어놨을 때 실내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잘 안 마르고 냄새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건조할 때는 쭉 습도를 올려주지만 어느 정도 이상 습도에서는 습도가 또 잘 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닦기가 좀 어렵다라는 불편함이 있었고요. 초음파 가습기는 같은 전력 대비 가습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닦기가 엄청 힘들었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열식하고 초음파 방식 가습기 같은 경우는 물방울 입자가 나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입자는 사실 수증기가 아니에요.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작게 더 날아가서 아주 작은 입자가 돼야지만 그게 수증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물방울입니다. 작은 물방울이에요. 근데 이 물방울이 허공에 떠다니죠.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에어로졸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침방울이 좀 작아지면 에어로졸 사이즈가 됩니다. 결국 크기밖에 차이가 없죠. 에어로졸 사이즈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공기청정기는 감지를 해요. 그러면 공기청정기는 되게 이렇게 시력이 좋은 건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공기청정기도 그렇게 현미경으로 확대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서 빛을 쏘고 빛의 그림자의 크기와 개수를 가지고 미세먼지 얼마나 작은 미세먼지가 몇 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물방울이에요. 가습기에서 나온 물방울이 미처 다 증발해서 작게 수증기로 못 바뀐 상태에서 허공을 떠다니다가 공기청정기 빨아들이니까요. 글로 쭉 빨려 들어가면 센서는 여기에 빛을 쏠 거고 물방울이 있으니까 물방울 뒤에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세먼지로 인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걱정도 하세요. 예전 브라운관 TV 같은 거 며칠 써서 이렇게 닦아보면 하얀색 가루들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보통 미네랄 가루들인데 먼지도 있고요. 근데 이런 미네랄 가루들을 보면서 물 안에 있는 칼륨, 칼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날아가서 그게 계측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또는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폭포라든지 이런 데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보면 미네랄이 정말 많습니다. 공기 중에. 그래서 사실 물이 증발해서 나오는 미네랄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몸에 전혀 유해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유해하다고 하면 우리는 샤워도 하면 안 되죠. 왜냐면 샤워하면 엄청나게 큰 물방울들이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를 쓴다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자연기화식 에어워셔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수치가 안 올라가던데 이건 왠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에어워셔 방식은 처음부터 증발을 시켰기 때문에 나오는 것 자체가 수증기입니다. 아주 작은 수증기이기 때문에 원래 수증기 자체는 이제 기체처럼 아예 빛이 통과를 다 하니까요. 그림자가 전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검지 및 감지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또 잘 되지만 50% 이상에서는 증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점들이 있어서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가전제품 사실 누가 쓰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 성인들이 쓸 때는 다 큰 문제가 없고요. 아이들이 쓸 때 또는 환자분들이 쓸 때, 임산부분들이 쓸 때 또는 성인이지만 기관지나 호흡기가 약한 분들이 쓸 때 이런 분들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좋은지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당연히 닦기 좋고 사용하기 편하며 전력 소모 적고 소음 적고 이 네 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보시면서 비교해서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좀 더 마음에 드는 그런 제품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